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2024년도 본 예산을 앞둔 시점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지역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우리 지역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정부의 우수기업이나 경상남도의 모범장수기업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우리 진주시만의 특색 있는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칩토끼인 우리 지역 기업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향토 기업이자 모범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도지사의 1호 공약으로 기업 투자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지 2024년도 본 예산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지역 내 기업들의 타 지자체 이전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재발될 경우 최근 주요 기업의 이전 대응 방안을 진주시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 우수기업 육성 관련 사례의 벤치마킹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 모범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시의 대안이나 정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진주시가 기업 투자 유치 규모가 경상남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진주시의 기업 유치와 연계하여 제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할 경우 혁신도시 연계된 많은 사업들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의 대응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지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국제적 무역 갈등, 원자재 수급 부족, 고금리 문제 등 지역 내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근 지자체에 비해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주시 관내로 이전할 경우 기존 지원금에 추가로 최대 1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 문제로는 기존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 생산 공급의 의존도가 높고 일부 기업을 제외한 바이오 실크 산업의 침체와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앵커 기업 부재로 중소기업 거래 공급망 형성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1년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기업인 카이 해전익 비행센터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카이 유치는 그간 앵커 기업의 부재와 지역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우리 시의 핵심적인 성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 배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핵심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타 지자체 이전설이 도는 진주에 모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업체를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상국립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약간 늦은 감은 있었지만은 우리 그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 회사를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님께서 진주시가 주도가 돼가지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추진해가지고 이전을 막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하고 그리고 우수한 혁신기관 또 우리 지역 기업들이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은 창업중심대학교하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전설이 나오고 있는 생산기업, 이게 진주시에서 일자리 기준으로 보면은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제가 알아보는 그 시점에 직원이 375명이고 매출이 800억입니다. 그 매출의 800억이 70~80% 정도 수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수로 봐도 지금 5손가락에 드는 우리 진주로 봐서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외지로 떠난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주시에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기업은 그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부지 비용을 감액해서 진주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한 40% 정도를 갖다가 지금 우리 진주시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지역 기업이지만 기업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타 기업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기업만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다른 기업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생기고 그건 한마디로 특혜가 되는 거거든요.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향토기업, 모범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특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혜다 하는 거는 같은 조건의 기업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업도 저는 해주는데 와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거는 다른 게 저는 향토기업제다. 50년 있는 몇백 명 되는 향토기업이고 진주시에는 향토기업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준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집토끼와 산토끼 구분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산토끼들한테 집토끼에 대한 예우가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부지비 빼고는 다 뭐 시설 확장하고 시설비 이런 지원들은 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진주시는 약 2,300억 원의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쉽게도 경상남도는 10월 기준에 8조 9천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주시는 경남의 인구 대비 10%, 면적 대비 6.7% 정도지만은 투자 유치는 불과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우리 진주시가 창원이나 양산, 김해에 비해서 투자 유치 환경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실적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지금 올해는 2,300억인데 그 안에 이렇게 뒤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은 아주 우주항공과 관련 깊은 그런 알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유치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순수 국비로 1,75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국비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가 뭐 부지를 부담하게 되겠지만 그걸 쳤을 때는 결코 저희들은 작은 투자 유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주환경 시험 시설이 유치됐을 때 유발되는 그런 투자 효과, 그걸 감안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투자 유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국장이 말씀하시는 우주환경 시험 시설이나 AAV 이런 거는 기업 유치한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야말로 기반 시설이거든요. 그 기반 시설을 유치해가지고 나중에 그에 따른 기업들이 와야 기업 유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문제는 그까지 금액을 쳐갖고 넣어도 지금 경상남도 전체 우리 경상남도 투자 유치 실적 이 보고에 보면은 이 한없이 지금 더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는 혁신도시가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제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6월달에 경상남도 다른 지자체 도지사께서 방문해가지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진주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10월 22일 날 강릉시 건성동 국회의원과 강릉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 인구 감소도시로 추진한다 이런 성명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올해 2월에 국회에 의안이 계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고 계시지?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게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거로 판단되는데 이게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공공기관 진주혁신도시 유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마 기본계획을 총선 이후에 수립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핵심도시 특별법을 보면 그 핵심도시는 핵심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시대위원장이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핵심도시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서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법이 원래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단서 조항은 현재 그렇고 지금 국회에 의안이 계류 중인 거는 특별법을 바꿔가지고 혁신도시 기존에 있는데 시즌 2로 가는 거에 대한 거 말고 없는 데로 가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와 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우선 집토끼인 지역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원스톱 기업 지원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범 장수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의 전년 대비 본 예산이 47.5%나 삭감되었다는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수 감소로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